벼락 거지들 주식에 올인. 요즘 벼락 부자라는 말에 빗대 벼락 거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집값이 뛰고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게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대기업 연봉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8%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집값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87% 상승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요. 변호사님, 저 그래프를 보니까 진짜 벼락 거지란 말이 실감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대기업 연봉은 우리가 일반 청년들, 특히 뭐 30, 40대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직장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 보니까 평균 연봉이 2014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1.79%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리고 금액을 보니까 평균 연봉이 6,400만 원 됩니다. 예. 6,4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연봉 자체가 사실은 부동산 값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연봉이 뭐 1.7% 오를 때 부동산이 뭐 80몇 프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꿈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주위에 보면 청년 변호사도 있고요. 연차가 있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예. 그 안에서 보면 집을 전에 샀던 변호사하고 사지 않았던 변호사가 굉장히 유화감이 좀 굉장히 있고요. 아. 대기업에서도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최근에 일어난 풍조가 뭐냐면 직급이 높은 부장 위에 뭐 또 더 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사지 못했던 사람하고 이제 신입 주임 또는 대리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까지 끌어서 집 산 사람하고는 이거 굉장히 부장이나 고위직 임원이 대리나 신입사원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부장이고 고위직 임원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연봉 가지고는 집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 자체의 어떤 이런 폭등 현상이 굉장히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굉장히 유화감을 조성하고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좀 내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뭐 실제로 말씀 주셨지만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연끌 대출해서 집 못 사니까 주식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 젊은이가 뭐예요? 저희 딸이 지금 이 동학개미입니다. 동학개미. 지금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요. 코로나19 와중에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해외여행 간다고 저축해서 모았던 돈 한 2, 300 가지고 지금 여행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동학개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희일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동학개미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게 2602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 종가 기록했다. 그 다음날 2610, 그 다음날 2620. 지금 경신이 엄청 되는데 오늘 아침 주말이지만 이건 또 이 미국의 뉴욕 지수, 다우 지수가 3만을 돌파했어요. 근데 특징이 있는 게 모두 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네. Z세대, 2030 세대가 지금 모두 다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른 유동자금을 가지고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막혔다. 결국은 위험은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는데 이게 좀 건강하고 건전한 투자로 이어진다면 주식시장에 힘이 되겠지만 저는 또 이게 피해는 많이 보고 우리 개미들은 항상 출혈해 왔잖아요. 지금 시중에 이 증권사 8군데 중에 10군데 중에 8군데가 3분기에 다 굉장히 이제 엄청난 수익들을 내서 이제 웃음을 머금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동학개미의 힘입니다. 이 힘이 조금 아픔보다는 기쁨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자리 대신 집을 선택한 전직 청와대 참모들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집 2채를 보유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사표 낸 뒤에 지금 집값이 어떻게 변하나 봤더니 지금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2채가 있죠. 그런데 지난 3월과 비교해서 6억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그럼 김조원 전 수석이 집 대신 집을 선택한 게 잘한 거다 이렇게 봐야겠나요? 100번 잘한 거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집을 그냥 유지하고 있었으면 이 손해가 났을 텐데 참 이게 정말 우픈 현실이에요. 저도 요즘 사실은 젊은 친구들하고 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말은 서로 눈은 보고 있는데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계속 주식 가격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냥 일반 대화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밑에는 계속 주식 가격을 이제 보고 있는 정말 어쩌면 주식에 거의 뭐 노예가 되다시피 한 상황인데 예.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위층들마저도 저런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부 핵심 정책 결정자들까지도 저런 행동 자체가 어떤 면에서 타당한 행동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저런 현상이 뭐냐면 이제 국민들은 정부가 뭘 발표해도 믿지 않는다. 거꾸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준 게 김종훈 수석 같은 경우도 끝까지 집을 지금 이 노영민 비서장이 한 채를 팔면 현직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안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간 다음에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랐고 지금 최근에 그 경질된 청와대 비서관들 보면 집 안 파는 사람들은 정말 이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청와대 들어가서 비서관 뭐 행정관 해봤자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본인이 이걸로 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가 너무나 적어져 버리니까 이게 여기만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저희가 이 집값 문제를 좀 사소히 넘겨야 되지 말아야 될 점이, 물론 뭐 100% 집값 때문에 부부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또 본인은 투신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언론에 나온 게 그대로 사실을 정리하면요. 30대 부부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이제 목동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온 이유가 이제 학군 찾아서, 좋은 학군 찾아서 이사를 왔는데 한 채를 전세를 연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세금 폭등에는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4억이었는데 7억으로 올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계속 목동에 살고 싶은데 2년 후에는 목동에서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목동에 올 때는 그때는 시가가 한 10억 원 정도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평수 한 30평대 되는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살려고 보니까 20억, 그러니까 한 10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2년 후에 목동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사야지 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둘이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은 이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아주 불행한 참극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